오늘 진행을 맡은 정신과 전문의 김수진입니다. 이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거 참 어렵고도 중요한 화두인데요. 특히 이 코로나 시국을 맞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정신건강 지표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 추세였다고 합니다. 지금 이 시국에 우리 어떻게 하면 정신건강을 다시 회복하고 또 행복한 삶으로서 방향을 찾아갈 수 있을지 우리 오늘 분석심리학회 선구자의 신 그리고 또 한국융연구원을 설립하신 이부영 박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.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. 선생님 요즘 MBTI가 유행인 거 알고 계세요? 예. 알고 계세요? 네. 이 지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처음 소개할 때 저는 ENTJ거든요, 선생님. 그래서 자기 MBTI 밝히고 서로 알면서 이 사람이랑은 어떻게 이제 관계를 맺어야겠구나 이런 참고 지표로 쓰고 있더라고요. 예.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MBTI가 이 융합파에서 시초한 거라는 걸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MBTI에 대해 원래 이제 기원이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 주시겠어요? MBTI는 융심리학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지만 사실은 그 만든 사람 자신의 의견과 그 설이 들어가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순수하게 융의 그 심리학적 유형의 테스트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. 과거에는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걸 잘 몰랐거든요. 네,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심리학이 발달되면서 이제 그래도 다르다는 걸 최소한 알게 되고 다르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된다든가 이거 좋은데 너무 그거를 절대시하면은 그게 그 맞지가 않아요. 그 본취자고 왜 그러냐면은 융의 그 심리학적 유형에서 주장하는 제일 중요한 것이 태어날 때부터 다소의 그 유형이 이제 결정이 되긴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그 유형 그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 유형에서 부족한 면, 그 열등 기능이라고 그러죠. 열등 기능을 발달시키는 그래서 이제 골고루 이 네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걸 골고루 다 발달시키는 걸 목표로 하거든요. 그게 자기 실현이거든요. 그래서 너무 고정적으로 나뉘어 보니까 뭐 더 이상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. 항상 바뀔 수 있는 거.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봐요. 근데 사실은 MBTI는 유명하지만 이 융학파, 이 분석 심리학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 사람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선생님 너무 유행을 안 시키셔가지고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희 그냥 어렵지만 일반인들도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 심리학이 뭔지 좀 이렇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제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프로이드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죠? 네, 프로이드는 보통들 조금 더 익숙하게 알고 있죠. 제일 공통점이 물론 있죠. 공통점 뭐냐면 두 학파가 모두 무의식을 인정한다는 거. 이게 아주 큰 공통점이죠.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저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심리학 중에 무의식을 인정하는 심리학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무의식을 탐구하는 학파는 좀 외롭죠. 그 뭐 잘 이해들을 못하니까. 그 유일하게 정신분석 학파가 무의식을 얘기하는 거죠. 우리 쪽에서 지금 갈라지고서 지금 얘기는. 그래서 정신분석 학파가 없으면 섭섭해요. 이게 의견이 완전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무의식에 대해서만은 아주 그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. 그리고 이제 무의식을 의식화해야 된다. 그런 이제 정신으로 치료를 하는 거고. 공통점이고 차이점이 크죠. 이 무의식이 다른 거예요. 무의식에 대한 생각이. 그래서 이건 다 경험에서 나온 거지만 뭐냐면 이제 프로이드의 무의식은 상당히 어두워요. 내용이. 그리고 충동, 이제 그 용납될 수 없는 충동이 억압이 돼서 무의식을 형성. 또 개인적인 생활에서 여러 가지 그 금지된 거 생각하면 안 되는 뭐 상용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억압이 돼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안 좋은 게 많다는 거죠. 위험하고.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모든 그 학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무의식의 충동은 위험하니까 의식이 그걸 잘 다뤄서 그 승화시켜가지고 좋은 쪽으로 바꿔야 된다. 그런 생각이거든요.
근데 융은 이제 그 자기의 경험을 보니까 무의식이 그렇게 위험한 부분이 있지만 또 동시에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걸 가지고 있다, 무의식이. 창의적이다. 그래서 네. 창의적인 것, 창조적인 그런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하니까 양면 다 있는 거죠. 네. 그래서 두 층을 얘기를 하죠, 무의식에.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것에 조금 더 보태서 개인적 무의식이라는 게 하나 있고, 네. 그건 되게 이제 프로이드하고 비슷한 거, 억압된 건 뭐 이런 것들. 더 깊이 내려가면 거기에 집단적 무의식이라는 게 있다. 왜 집단적이라고 그러냐면 그 보편적이라는 뜻에서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그런 이제 무의식이라는 거죠. 그래서 그 무의식을 잘 보면은 이거는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원초적인, 인간이면 행동하고 생각하고 뭐 이런 그런 패턴 행동 유형의 그를 이제 그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들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. 부모가 뭐 자식을 사랑한다든가 미워한다든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인간 행동의 모든 근본적인 공통된 그런 게 이제 무의식이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우리는 집단적 무의식이라고 부릅니다. 그 개념이 이제 그 이제 프로이드하고 많이 다릅니다. 또 하나는 그 이제 관점인데요. 이 프로이드는 이렇게 인과적 원인을 자꾸 찾죠. 네. 신경증적 장애에서 원인을 찾는데 융은 목적을 동시에 또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. 예, 원인뿐 아니라 원인뿐 아니라 이게 인간 정신의 그 현상 속에는 목표가 있는 목표가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고통을 받게끔 하는 데는 뜻이 있다는 거죠. 그 뒤에 그래서 그걸 찾아서 그 뜻을 충족시키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견디기가 쉬워지고 그런 그 입장이죠, 치료 입장이. 네. 그런데 이제 프로이드 쪽은 이제 그 원인을 자꾸 규명하지 않습니까? 어릴 때 뭐 트라우마를 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걸 이제 찾아서 뭐 승화를 시키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많이 다르죠. 가장 큰 핵심은 이제 앞으로 자꾸 얘기를 하겠지만은 자기에 대한 개념이죠. 자기라는 개념. 자기요. 자기 실현.